지피지기 100점 불태.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지피와 지기 중 더 중요한 것은 지기입니다. 내 장사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알아야 합니다. 날이 갈수록 장사가 어려워집니다. 많은 자영업 사장님들이 장사가 어렵다고 합니다. 장사가 되고 안 되고가 아니고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안 되고 어려워지고. 온라인 시대, 배달 앱의 시대가 되면서 장사는 더 어려워집니다. 제 영상에도 무슨 말인지 몇 번을 봐도 잘 모르겠다는 댓글도 많습니다. 자영업이 널극합니다. 60대 이상 자영업자 비중이 최근 10년 동안 꾸준히 증가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 30대 청년 자영업자 비중은 반대로 감소했습니다. 장사는 갈수록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건 몰라도 생계수단인 장사를 어렵다고 포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5, 60대 사장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할 수 있습니다. 나이 많지 않습니다. 50대면 앞으로 20년은 일할 수 있어야 하고 60대도 10년 이상 일하도록 합시다. 조금만 더 시간을 내고 조금만 더 공부를 하면 장사할 만해집니다. 구두끈이 풀렸는지도 모른 채 앞만 보고 뛴다면 1등을 할 수 있을까? 가끔은 아래를 보며 구두끈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전 스타벅스 회장 하워드 슐츠의 말입니다. 지금 내 장사, 내 매장을 돌아보는 건 구두끈이 풀렸는지 점검하는 일입니다. 풀려있지 않더라도 풀어내고 야무지게 매듭을 다시 하는 것이 필요한 때입니다.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게 원초적인 단순한 질문을 시작으로 내 장사의 문제점과 함께 장사의 비용 구조, 배달 앱의 비용 구조를 정확히 알아보고 얼마나 많은 비용들이 어떻게 지출되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이 내용들을 알아야 홀장사든 배달 장사든 방향이 보입니다. 아주 쉽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왜 돈을 벌지 못할까? 내가 돈을 벌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내가 돈을 벌지 못하는 이유 두 가지입니다. 손님이 오지 않아서 돈을 못 번다. 손님이 많이 오는데도 돈을 못 번다. 손님이 많이 오는데도 돈을 못 번다. 이런 경우 있습니까? 많습니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고 있는 사장님들 많지 않습니까? 월 매출 1억인데 남는 게 없어요. 출혈 경쟁으로 매출을 만듭니다. 매출 높다. 누가 상 주는 것도 아닌데 유튜브 나가려고 그러나 손익 분석표를 만들면 알 수 있습니다. 손익 구조의 잘못입니다. 일정산, 월정산 꼼꼼히 잘해서 원인을 파악해야 합니다. 임차료, 인건비, 식자재 원가, 광고비, 배달 경비 등 비용을 줄이면 됩니다. 사실 이 경우는 좀 나은 편입니다. 원인을 분석하고 수정하면 해결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손님이 오지 않아서 돈을 못 번다. 이게 문제입니다. 왜 손님이 오지 않습니까? 내 매장에 손님이 안 오는 이유는 뭡니까? 두 가지입니다. 몰라서 못 오는 경우, 알아도 안 오는 경우. 알아도 안 오는 경우는 운영 관리상의 문제입니다. 내가 운영 관리를 잘못해서 고객들에게 내 가게가 가기 싫은 가게로 알려져 있다고 봐야 합니다. 이런 매장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매장 사장님들은 자기 매장이 마케팅이 안 돼서 손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원인을 모르니까 더 큰 문제겠죠. 마케팅을 못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알려져 있지 않아 그렇다 생각합니다. 사실 가기 싫은 가게로, 매력 없는 가게로 잘 알려져 있는데 말입니다. 몰라서 못 오는 경우는 마케팅, 홍보의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식당, 카페, 주점을 하면서 어떤 마케팅을 할 수 있습니까? 전단지, 현수막, 블로그, 내비게이션,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 네이버 카페, 당근, 카카오톡 채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구글 등 마케팅 채널이 많습니다. 사장님들 중에는 마케팅 열심히 하는데 효과가 없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혹시 가기 싫은 매장으로 계속 마케팅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하고 마케팅의 방법이나 방향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꼼꼼히 체크해 봐야 합니다. 내 매장의 문제는 어디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손님이 오지 않는지, 몰라서 못 오는 건지, 알아서 안 오는 건지, 진짜 마케팅이 모자라서 그런 건지. 자, 여기 자세히 한번 봅시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비용의 비중입니다. 임차료, 월세가 총 매출액의 10%, 인건비가 20%, 식자재 원가가 35에서 40% 사이로 보고 중간값 37%, 기타 경비 3% 다 더해보면 70%입니다. 거기에 배달 경비 30% 합하면 100%, 남는 거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부가세는 대출을 받아서 내야 합니다. 물론 모든 매출이 배달이 아니기 때문에 배달 경비는 전체 매출의 30%는 아닙니다. 모든 매출이 배달인 배달 전문점이라면 임차료, 인건비가 낮아지겠죠. 홀장사, 배달장사 비중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어쨌든 크게 남는 부분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건설 현장, 인테리어 현장에서 맞춰 먹어야 한다는 말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맞춰 먹어야 합니다. 임차료 10% 기준인데 매출을 올려 7%로 낮춰 여기서 3% 맞춰 먹고, 인건비 20%인데 자기가 두 몫을 해서 10%로 줄여 10% 맞춰 먹고, 식자재비 아끼고 직접 손질해서 30%로 맞춰 7% 더 맞춰 먹고, 이렇게 해서 20% 수익을 맞춰 먹을 수 있습니다. 그 예를 드는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런 걸 계산해보지 않는 사장님들이 많습니다. 여기 배달 경비를 30% 이상으로 해놓았습니다. 배달 경비, 배달을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 경비 30%로 해결됩니까? 안 됩니다. 배달 매출이 100%인 배달 전문점의 경우라면 30% 이상이 당연합니다. 자신의 매장의 손익 분석을 해보고 비용의 비중을 최소화해서 수익을 맞춰 먹어야 합니다. 배달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 경비, 배달 경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배달 비용이 줄줄이 거미줄처럼 엮여 있습니다. 때문에 플랫폼별로 어떤 상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집니다.
배달 경비를 30% 이상으로 잡아놓았습니다. 어떻게 30% 이상이 되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여기 보시면 비슷합니다. 배달의 민족은 가게 배달, 배민 배달, 그리고 포장 주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요기요도 같습니다. 가게 배달과 요기 배달, 그리고 포장 주문. 쿠팡이츠는 가게 배달은 없고 나머지는 같습니다. 조만간 쿠팡이츠도 가게 배달을 만든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방식은 모두 같아집니다. 나머지도 서로 비슷하게 닮아가고 있습니다. 주문 금액이 2만 원일 때 플랫폼별로 배달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배달의 민족 가게 배달 주문 금액 2만 원, 대부분 주문이 들어오는 오픈리스트로 본다면 6.8%니까 1,360원. 배달 대행비는 매장마다 다양하지만 일반적인 금액 2,000원으로 잡겠습니다. 그리고 할인 쿠폰 1,000원, 리뷰 이벤트 아무리 작게 잡아도 500원, 결제 정산 수수료 3%니까 600원, 모두 부가세 별도 금액입니다. 더하면 5,460원, 부가세 포함하면 6,006원입니다. 6,006원이면 주문 금액 2만 원의 딱 30%입니다. 여기에 우리 가게 클릭을 이용한다고 하면 더 곤란해집니다. 클릭당 200원에서 600원인데 200원으로 설정한다 해도 심각합니다. 10번 클릭에 한 번 구매가 쉽지 않은데 그렇게 가정해 봐도 10번 클릭은 2,000원, 주문 금액 2만 원의 10%입니다. 그렇게 되면 배달 경비는 41%가 됩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가게 클릭은 클릭당 200원으로 설정해서는 효과가 없습니다. 300원에서 400원이 일반적이고 600원 고정으로 운영하는 매장도 많습니다. 클릭 10번에 한 번 주문이 들어오는 것도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우리 가게 클릭만으로 주문 금액의 20% 이상이 지출됩니다. 배민 원 플러스 배민 배달의 경우 보겠습니다. 8월 13일부터 배민 원 플러스의 중개 이용료는 9.8%입니다. 2만 원의 9.8% 1,960원 배달팁 할인은 하지 않고 사장님 부담 배달비 2,900원, 쿠폰 1,000원, 리뷰 이벤트 500원, 결제 정산 수수료 3% 600원 합치면 6,960원, 부가세까지 7,656원, 주문 금액의 38%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가게 클릭을 사용하면 49%입니다. 대부분의 매출이 배민 배달로 들어오고 우리 가게 클릭을 최소한이라도 한다면 매출의 50%가 배달 경비입니다. 2만 원 매출의 경우 만 원 입금됩니다. 지나가던 초딩이 댓글로 누칼 협이라던데 쿠폰 리뷰 이벤트 하라고 누가 칼 들고 협박했냐고. 누칼 협은 아니지만 대부분 다 하는 쿠폰 리뷰 이벤트 하지 않으면 매출이 안 나오는데 평점이 박살나는데 어떻게 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초딩, 중딩이 학원 하나도 안 다니면 공부 좀 떨어지지 않나? 요즘은 교과서만 해도 공부 잘하나? 좋습니다. 쿠폰 리뷰 이벤트 우리 가게 클릭 하나도 하지 맙시다. 그래도 배민 배달은 중개 이용 수수료와 사장님 부담 배달비만으로도 주문 금액의 30%입니다. 요기요는 더 많겠죠. 주문 금액 2만 원 가게 배달로 주문이 들어왔을 때 배달 경비 비중 36%, 요기 배달은 39%입니다. 쿠팡이츠는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 적용되어 있는 스마트 요금제로 보겠습니다. 2만 원 주문 시 38%가 배달 경비입니다. 5%에서 40%의 쿠팡이츠 광고를 9%로 적용하면 48%입니다. 독일 3사, 아니 배달 3사 모두 할인 쿠폰, 리뷰 이벤트 아무것도 안 한다 해도 중개 수수료 1,960원, 배달 요금 2,900원, 결제 수수료 600원에 부가세 포함하면 6,006원, 배달 경비는 30%입니다. 여기 배달 포장 용기 등 비용도 5% 정도 되는데 넣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배달 앱의 배달 경비 비중이 이렇게 되는지는 다들 알고 하는 거죠. 무슨 표정들이 그렇습니까? 그 정도인지는 몰랐. 배달 앱의 비용 구조를 알아봤습니다. 이 비용 구조를 확실히 이해하고 현재 내 장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지금 내 장사가 어떤지 알아야 다음 방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엉망진창, 뒤죽박죽. 고객들은 우리 매장을 어떻게 알고 방문을 하고 주문을 합니까? 가게가 손님에게 보이고 또는 가게를 손님이 알게 돼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고 방문을 하고 주문을 하게 됩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배달이나 홀 매장이나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마케팅 이야기를 할 때 퍼널이란 말을 아주 많이 자주 쓰게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퍼널은 깔때기라는 말로 아래로 갈수록 좁아지는 형태를 보입니다. 다양한 고객이 제품 또는 서비스를 알게 되고 실제 구매로 이어지는 과정을 깔때기 모양을 빌어 표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마케팅 퍼널은 매출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분석하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많은 수의 고객들이 유입되었다가 점점 중간중간 이탈하면서 소수의 숫자만 주문하게 됩니다. 고객이 매장을 알고부터 주문까지의 과정을 크게 나누어 보면 이렇게 됩니다. 노출, 클릭, 주문, 재주문. 노출은 고객이 매장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나가다 보게 되는 것도 노출이고 유튜브로, 인스타로, 배달의 민족으로 알게 되는 것도 노출입니다. 당근에서 보고 알게 되는 것도 노출, 네이버에서 보는 것도 노출입니다. 배달 앱에서 고객에게 매장이 보이는 것이 노출입니다. 클릭은 노출로 알게 된 매장을 좀 더 자세히 보는 것입니다. 배달 앱 리스트에서 클릭을 하는 것입니다. 네이버 플레이스로 유입되어 메뉴를 보고 리뷰를 보는 것도 클릭을 통해서이고 배달 앱에서 자세히 보는 것도 클릭을 통해서입니다. 주문은 매장으로 들어와 주문을 하는 것입니다. 배달의 경우 메뉴를 고르고 결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주문은 서비스에 만족했을 때 다시 방문하고 주문하는 것입니다. 이때 찜얼하고 리뷰를 작성하고 공유를 해서 또다시 다른 고객에게 노출되게 함으로써 이 순환 사이클은 다시 가동됩니다. 노출, 클릭, 주문, 재주문, 노출, 클릭, 주문, 재주문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이런 순환 사이클을 통해 고객은 매장을 방문하고 주문을 하게 됩니다.
이 퍼널 사이클에서 내 매장은, 내 장사는 어느 단계에 어떤 문제가 있을까, 어느 단계에서 고객이 이탈할까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단계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노출수가 모자라면 노출수를 올려야 하고, 클릭률이 낮으면 클릭률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주문 전환율을 높일 수 있는 여러 방법을 총동원해야 합니다. 노출, 클릭, 주문, 재주문 모두 다 좋지 않다, 총체적인 난국이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역순으로 해야 합니다. 주문했던 고객에게 단골 쿠폰을 보내는 등 재주문을 만드는 작업을 먼저 하고, 주문을 많이 받을 수 있게끔 메뉴를 손보고 앱 내 마케팅 도구들을 점검해야 합니다. 철진한 주문 안내를 바꾸고 공지도 새로 작성하고 더 먹음직스러운 메뉴 이미지로 바꾸는 것도 방법입니다. 어느 정도 됐다 싶을 때 광고 상품을 통해 노출을 늘리면 됩니다. 하루에 10,000명에게 우리 매장이 노출된다고 할 때 몇 명이 클릭을 하고 그중 몇 명이 주문을 할까요? 클릭률, 주문율을 알아야 합니다. 배달의 민족 클릭률, 주문율을 알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배달앱 통계 페이지에서 모두 제공되고 있습니다. 자신의 매장 통계 페이지를 보면 됩니다. 계산해 보면 됩니다. 노출수 10,000건, 클릭수 500, 주문수 50일 때 클릭률은 클릭수 500 나누기 노출수 10,000 곱하기 105%. 클릭률 전환율은 당연히 각 매장마다 다릅니다. 지역 카테고리 메뉴 가격대별로도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매장의 경우 클릭률은 5%, 주문 전환율은 10% 전후입니다. 뭐 그렇게 크게 좋다 말할 수 없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10,000건의 노출이 있습니다. 노출에 대해 클릭하는 비율, 클릭률을 5%로 가정해 보겠습니다. 노출 10,000건의 5%는 500건입니다. 10,000 곱하기 0.05는 500. 500건의 클릭이 생겼을 때 주문은 얼마나 할까요? 클릭에 대한 주문의 비율, 주문 전환율은 10%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50명 곱하기 주문 단가 25,000원 하면 125만원, 하루 125만원의 매출이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성장하기 위해서는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목표가 없는데 저절로 성장하고 매출이 오를 리 만무합니다. 자, 목표를 세워봅시다. 매출을 많이 올려 성장하기, 돈 많이 벌어 많이 행복하기, 이런 목표 세우면 안 됩니다. 목표는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어떤 목표를 세워야 할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메뉴를 주력으로 판매해서 일매출 얼마를 더 올려보겠다고 정해야 합니다. 차돌떡볶이 세트 메뉴를 주력으로 판매해서 하루 50만원의 추가 매출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정해보겠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렸던 노출, 클릭, 주문, 재주문에서 10,000명에게 노출해서 그 5%인 500명이 클릭하고 그 10%인 50명이 주문해서 주문 단가 25,000원으로 125만원의 일매출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거꾸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목표인 50만원의 추가 매출을 만들기 위해서는 25,000원 메뉴 20개를 더 판매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기존 50건이었던 주문에 20건을 더해 70건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몇 명이 더 클릭을 해야 합니까? 70건 나누기 5%, 5 곱하기 100 하면 1,400명이 클릭해야 합니다. 1,400명이 클릭하면 70건의 주문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다시 몇 명에게 노출이 되어야 1,400명이 클릭을 합니까? 1,400명 나누기 10%, 10 곱하기 100 하면 14,000명입니다. 14,000명에게 노출되면 700명이 클릭을 하고 70명이 주문을 해서 50만원의 추가 매출이 이루어져 175만원이란 일매출이 만들어집니다. 이해됩니까? 매출은 이런 과정으로 만들어집니다. 여기에서 클릭률, 주문 전환율, 주문 단가를 조금씩이라도 올린다면 더 많은 매출이 만들어집니다. 아까 클릭률 5%, 주문 전환율 10%를 각각 1%만 올려 클릭률 6%, 주문 전환율 11%로 만들 수 있다면 10,000건의 6%, 600명이 클릭하고 또 그 11%인 66건의 주문으로 66건 곱하기 주문 단가 25,000원 하면 125만원이었던 매출이 165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출도 늘려야 하고 클릭률, 주문 전환율도 같이 높여야 합니다. 이런 노력을 하는 것이 배달앱 최적화입니다. 배달앱 최적화 세팅을 다시 해야 할 때입니다. 노출이 10,000건일 때 매출이 125만원입니다. 일매출을 50만원 더 올리려면 노출이 10,000건에서 14,000건으로 4,000건의 노출이 더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노출만 4,000건 올려도 매출이 50만원 더 만들어진다는 말입니다. 클릭률, 주문 전환율을 1%씩만 올려도 125만원이었던 일매출이 165만원이 됩니다. 클릭률, 주문 전환율이 각 1% 올라도 일매출 40만원이 늘어납니다. 한번 주문한 고객에게 혜택을 줘서 다시 주문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재주문 고객을 늘리는 게 신규 고객을 늘리는 것보다 쉽습니다. 재주문 고객, 단골 고객 확보에도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노출을 늘리고 클릭률, 주문 전환율을 높이고 더 많은 재주문 고객, 단골을 만들 수 있을까요?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등 배달 플랫폼마다 그 방법이 다릅니다. 플랫폼마다 적절한 광고 상품으로 많은 노출을 만들고 자기 매장의 매력을 충분히 보여줘서 클릭하게 만들어 클릭률, 주문 전환율을 높이고 재주문할 수 있도록 혜택을 줘야 합니다. 가게 배달보다 배민 배달, 쿠팡이츠의 주문이 압도적으로 많다고 하더라도 원리는 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 장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내 장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는 것, 나를 아는 것, 내 장사를 아는 것은 남의 장사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입니다. 사람이 조금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다 사기꾼이라고 하고, 시장 상황이 조금 나빠지면 그냥 다 망했다고 말을 합니다. 자영업 시장은 망한 게 아니고 변하고 있는 겁니다. 시장이 변하는데 같이 변하지 않으니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배달 지형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참으로 숨가쁘게 달려온 시간들이었습니다. 이제 그 종착역 배달 앱이 그리는 마지막 그림을 만드는 과정 같습니다. 배달 플랫폼은 모든 주문에 정률, 고율, 수수료를 받는 것이 목표입니다. 모두 매출을 올리기 위해 쿠폰을 이용하고 추가 광고 상품을 이용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주문의 배달까지 직접 하기를 원합니다. 꼭 그렇게 다 가져가야만 속이 후련했냐라고 묻고 싶습니다. 하지만 배달 플랫폼들이 어떤 그림을 그리든 상관없습니다. 장사 안 할 겁니까? 어떻게 되든 살아남아야 하고 나아가 플랫폼을 잘 이용해서 수익을 내는 장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내 장사를 점검하고 이 변화 속으로 뛰어들어 스스로 변화해야 합니다. 끝.